상권, 권리금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썩는 거나 뭐 하는 것도 다 수저로 해야 돼가지고. 썩는 건 기계가 썩는다. 혹시 실내가 안 된다면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끝났습니다. 빨래는 또 세탁실에 넣어놓고 올게요.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헤드딩. 가시죠. 직원분들이 대체로 예능감이 좀 진짜 밝아요. 너무 밝은 친구들만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20대면 주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일들이 반복되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직원 두 분 다 사실 좀 좋은 기업이 있고 막 대기업이 있다 오신 분이고 막 그렇거든요. 젊었을 때 이 경제적인 거 이외에 다른 것도 같이 배우자 라는 마인드가 좀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대형 본점 가는데 거기는 또 미모 여성분 두 분이 또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뭐 어떤 일로 가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본점에서 저희 제품 개발하는 게 있어요. 저희 개발하는 거를 같이 만들고 제가 테스트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주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만나 뵙고 이 제품에 대해서 보완할 게 뭐가 있을까, 혹은 이 제품이 소비자 가치 혹은 우리 브랜드가 주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또 추가되면 좋을까 배우러 제품 가지고 많이 가고 해요. 저희 본점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고요. 제가 셀프로 다 인테리어 했죠. 나중에 가면 셀프 인테리어 부분도 또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저희가 대형 본점이고요. 이게 저희 만든 신제품 제품이에요. 이게 어떤 가루예요? 타코랑 가루가 어떤 신제품인가요? 이제 파우더 활용해가지고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 있는 제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파우더랑 그릭 요거트 섞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저희 앞치마예요 이거. 우리 만들어야 되는 제품 총 몇 개 있죠? 5개. 저희 요거트 진짜 꾸덕합니다. 진짜 용량이 한 6kg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스쿱 형태로 떠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나가고요. 저희는 수제로 다 해야 돼요. 썩는 거나 뭐 하는 것도 다 수제로 해야 돼가지고. 썩는 건 기계가 썩는다. 이거는 이제 쿠앤크 그릭 요거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이 좀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인테리어 다 이제 직접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컨셉 소개 같은 거. 컨셉이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자연을 약간 표현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벽에 막 시멘트, 콘크리트 되는 것도 제가 시멘트를 하나하나 다 발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유를 파는 브랜드여서 카운터 쪽 보시면 그 우유 박스를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우유를 파는 브랜드다 보니까 좀 우유로 그릭력도 만들어지니까 카운터도 우유 박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좀 신경을 쓴 포인트인데 벽면을 다 시멘트로 하나 바르고요. 이제 플랜테리어 통해가지고 좀 자연 친화적인 거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긴 했었어요. 그릭 요거트 집들이 제가 오픈할 때 당시에는 전부 다 화이트 우드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평범하다. 저는 평범한 건 너무 싫어해가지고 블랙에 좀 회색의 우드로 가면 어떨까? 근데 이게 제 취향이어가지고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또 본점에 친구들 좀 트렌디한 친구들이어가지고 저희끼리 용어는 선배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사실 저도 매장에서 지금 일을 하지만 제가 일을 제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선배님이 맞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이제 선배님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만 선배님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모든 사물에 선배님 다 붙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딸기청이면 딸기청 선배님, 뭐 시리얼 선배님 이렇게 하고. 사과청 선배님 여기 있네. 대표님이 어떤 대표님인가요? 지금 뒤에서 쳐다보고 계신데요? 약간 말 좀 잘해달라는 표정이고. 아니에요.
엄지 같은 존재인가요? 완전 아빠 같은 존재예요. 매장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브리카다 3주년이랑 이제 동일하죠. 저는 작년 9월에 왔어요. 소감이 어땠나요? 굉장히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 대표님은 모노톤 베이스를 강조하셨었는데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 이것도 보여드리죠. 짠! 저는 체리, 얘는 그냥 민지, 여기는 피기. 돼지라는 뜻이라고. 티셔츠랑 깔맞춤에 아 맞네요. 오늘 완전 전체적으로 깔맞춤. 우리 셋 파이팅 할까요? 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우와. 지금 이제 배고파서 간단하게 밥을 또 사서 차에서 먹는 걸로. 제가 구역마다 편의점 단골집이 있는데 여기가 좀 단골입니다.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거보다 이제 주정차기가 너무 편해서. 김밥도 소울푸드예요 사실. 자영업 불변의 법칙이 가게가 조용하잖아요. 브레이크 타임 없는 가게들은 뭘 시키거나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면 손님이 와요. 신기하게. 근데 김밥을 이제 입에 넣고 뭘 할 수 있으니까 햇빛이 세니까 또 자외선 차단을 좀 하겠습니다. 너무 아저씨 같나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리카다라는 전체의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부가치 증명은 떼봐야 되겠지만 전체 매장 매출 그다음 공장 매출 하면 60에서 80억 정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안에 또 제조업이라든가 다른 게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선글라스 쓴 모습이 갑자기 더 멋있어 보이네요. 그때서 뭐 다 제 것도 아니고요. 이해관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창원에서 잘하고 부산에서 사업까지 하셨는데 부산에서 자리를 잡아서 특히나 더 좋은 점 이런 게 있을까요? 부산이 F&B 본사가 엄청 많아요. 구찌 가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영업에 나가도 그래도 부산 업체니까 너무 좋다 라는 이런 순수한 단어들 많이 쓰시죠. 사실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부산 업체들끼리라는 프라이드는 좀 있죠 사실. 근데 부산에 자리 잡으면서 느낀 게 단점이지 장점이라고 보이는데 큰 기업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곳이 없고요.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스타트업이 많은 지역 가보면 10명 중에 7명이 취업, 3명이 창업일 수도 있어요.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취업할 수 있는 범위도 좁다 보니까 자영업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아요. 퀄리티가 좋으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게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부산이랑 대구가 좀 자영업자들의 천국이지 않을까. 이건 꼭 신경 써야 된다,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창업은 진짜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렘 50, 무서움 50이 안 맞춰져 있다 생각되거든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면 설레는 감정이 80이에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생기고요. 반대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걱정이 8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요. 근데 설렘과 걱정이 5대5가 맞춰지면 어느 정도 조심하고 어느 정도 체크해서 더 좋은 브랜드 혹은 더 좋은 거 차리지 않을까. 상권, 권리금, 우리 부동산에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거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무의미합니다. 코로나 전에야 권리금이 엄청 형성돼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왜 아니냐면 메인 상권이 생겨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입점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비싸요. 권리금 1억 달래요. 근데 젊은 사람은 1억이 없잖아요. 그 옆에 골목에 이동해요. 그 골목에서 권리금 없이 막 입점을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한두 명 들어가니 다른 젊은 사람들도 여기 싸네? 괜찮네? 창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퀄리티가 좋잖아요. 서비스도 좋고 거기에 술집, 밥집, 카페 이쁜 것들이 수십 개가 모여요. 그게 골목이 형성되고 그 골목에서 사람들이 머무르게 돼요. 그럼 수요 공급 거기 맞춰지니까 기존에 1억 하던 권리금 하던 데는 사실 수요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첫 창업은 사실 어렵다. 이제 부동산 기본 계약하는 2년 동안은 사실 권리금 회수할 수 있다.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사실. 엄청 빨리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일정이 또 타이트하고 저희 담당자분들도 좀 바빠 보이셔가지고 외부 일정 마지막 서면 쪽에 한번 가야 돼가지고. 서면 쪽은 정확하게 어떤 볼 일인 거죠? 제가 지금 인테리어 현장 그 감리 보는 현장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현장 한번 가고요. 인테리어를 감리까지 들어가시는 거면 완전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네요.
사실 저희 브랜드 인테리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셀프로 하다가 인테리어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원래 그분하고 쉐어해가지고 저가 디자인적인 그 재능이 있으니 디자인하고 영업적인 파트를 좀 맡겠다. 오케이, 그럼 네가 디자인해준 거를 우리가 시공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로 맞춰졌죠. 그래서 제가 현장 감리도 같이 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게 완전 올 철거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바닥 타일 다 까져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통 인테리어 하냐면 이게 가벽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벽 쳐져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면 안에 전기선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전기선들 안에서 작업하기 편해서 살릴 수 있는 거 살리고, 이제 여기에 한 판 더 치는 거는 이제 석고보다 한 판 더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닥도 타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까놓으면 여기 배관선 어디로 나와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배관 만들 수 있고 배관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철거 깔끔하게 잘 되는 정도 확인하러 와가지고 근데 괜찮네요. 네. 인테리어적인 것도 체크하다 보면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팁이나 뭐 보통 그 상가 규격이 막 나눠져 있는데 노후화된 거를 체크 많이 해야 돼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되어 있는 현장 가면 실제로 철거해가지고 바닥을 보기 전 현장을 우리가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면 손 가야 되는 게 엄청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부동산을 가면 그 상가마다 도면 같은 걸 볼 수 있거든요. 도면 보면 연식하고 나와 있고 배관하고 어디 있는지 체크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공사할 때 깠는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안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것도 없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배관 위치도 없고 급수 위치도 없고 공사되어 있는 것도 없고 하면 이제 까고 나면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우리 업체 고를 때도 평당 가격을 부른 데가 많아요. 뭐 평당 200만 원 해줄게. 근데 평당 200만 원보다 각자 품목마다 금액을 매기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철거가 얼마다, 목작업이 얼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내주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비용이 나오면 내가 살릴 수 있는 거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도 위에 전기선이나 전기라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작업을 한 명이 하루 정도 하면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내가 몰라가지고 그냥 눈덩이를 맞았다. 그럼 이것도 이제 창업할 때 다 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 창업하려는 분들은 알고 있으면 너무 좋다. 괜찮은 상태인 건가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철거도 깔끔하게 잘 돼가지고 이제 여기는 마무리하고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가 실무룩으로 매장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매장 두 번째인데 아무쪼록 제가 만든 제품들이 소비자들한테 더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저도 처음부터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인터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드리거든요. 네. 20대 대표님이 30대, 10년 후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역을 세계로 넓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이 좋은 제품, 좋은 가치관이 더 많은 세계 나라들로 수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적은 책이라던가 제가 만든 브랜드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 공유가 많이 되는 그런 10년 후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다음에 봐요. 그립카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일에 체크가 돼 있는데 제 생일이에요. 아버지가 반대하셨을 때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가게 계약하고 손보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옮기다가 실패한 적도 있나요? 꿀을 바르거나 할 때 너무 실패인가요?